먼저 감독님부터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소감도 같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원을 만든 오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이 엄청 오랫동안 준비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 영화의 완성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상영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관객분들과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장손에서 성진 역할을 맡았던 강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자리가 좀 불편해서 걱정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찼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큰 극장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요. 먹먹하네요. 그냥 배우인 제가. 어쨌든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밤입니다. 전 태근 역할을 맡은 오만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안민영입니다. 엄마 이름이 나와요. 그 뒤에 이제 엔딩에도 나오는데 임이희라고 감독님 어머니 네, 실명이십니다. 네, 장손에서 이제 엄마로서도 사는 동안도 너무 행복했는데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극장에서 같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제 동안에 많은 스태프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오늘 특히 미술팀이랑 분장팀께서 와주셨어요. 대표로 미술 감독님, 김찬현 미술 감독님 일어나셔서 관객 어디 인사 계신가요? 한번 빨리 일어나 주세요.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미술팀 반년 이상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3계절을 다 하시려면 진짜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자, 아주 쉬운 질문부터 제가 몇 개만 드리고 바로 객석 질문 받을게요. 사실 그 감독님들이 젊은 신예 감독님들이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을 만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가족 이야기 그리고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가족 이야기였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드시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단편 영화를 찍어오면서도 계속 가족이라는 테마를 안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편을 찍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네마틱한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영화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영화라는 매체는 시간을 담는 것일 텐데 그럼 가족의 시간을 한번 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변화하는 시간들, 계절들을 구상을 했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께도 공통 질문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여기 가족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있고 저는 이 구성원들이 몇 명이 되게 모두가 다 어떤 인물들인지 잘 보인다는 게 이 영화의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느껴졌거든요. 영화 시나리오 보셨을 때 맡은 역할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승호 배우님부터 해볼까요? 네. 네. 성진이란 역할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조금 무감각했던 인간이 좀 감각되어지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연기적으로는 제가 어떤 능동적인 행동들이나 말들보다 가족 구성원들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홍원석 배우님 어떠셨어요? 그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제 또래의 나이대에는 한 95% 정도는 다 이게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굉장히 우리 오 감독님 젊은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을까 놀랐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영화에 이게 추억이 이렇게 소환이 되잖아요. 성진이가 뭐 벽에서 이렇게 키를 이렇게 잰다든지 우리 또 장례식장에서 봉투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살면서 다 겪어왔던 일이고 저는 그래서 책을 이래 봤고 이거는 그냥 뭐 다 이렇게 경험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고 이건 충분히 내가 태근이라는 역할을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황민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실제로 제가 3대 독자 아들을 두고 있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말려가 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면 실질적인 가장이 아닌가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책임감 그런 또 역할을 이제 주어서 너무 좋았죠. 저는 그 대본이 정말 가족 이야기에서 어떤 한 사람 한 어떤 공간 하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담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오만석 배우님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셔가지고 말씀처럼 이렇게 젊은 감독님이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뭐 현대사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그 생활 속의 이런 디테일들 이런 거 살려서 시나리오 안에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쓰시면서 좀 많이 어떤 부분을 뭐 참고하셨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고민하셨던 부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영화의 첫 출발은 제 개인사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냐 많이 묻는데 저는 5년 이상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나름 객관성을 가졌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은 시나리오 단계 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몇 억짜리 영화를 찍으면 내 개인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역사를 가져왔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 선배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디테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마 선배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지만 사실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짜 난 연출자를 선생님 연출을 하셔도 될 정도로 엄청 디테일하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고 해서 되게 치열하게 대본 얘기를 하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객석 질문 받을게요. 질문 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립니다. 제일 먼저 들어주신 분은 암열입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먼저 얘기를 듣고 집을 태운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로 태운다는 얘기를 못 믿었는데 보면서 이제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태운 배경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남성 캐릭터가 장손이고 다 대접받고 이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씩 상처를 다 하나씩 안고 있잖아요.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태건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이제 승진도 이제 발목에 상처가 있는 것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상처를 안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되게 미웠고 그리고 돈 가지고 싸우는 모습에 화멸감도 느꼈고 하지만 조금씩 제가 아직은 어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해되는 범위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도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역사라는 것을 이제 돌이켜봤을 때 각 세대들도 어떤 역사에 휩쓸려 살아온 인물들이 아닐까? 각자
각자 어떤 상흔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아닌가? 그런 태도로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 윗세대를 한번 바라봐보자 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화재 장면의 경우는 물론 스태프들 정말 미술팀, 제작팀, 정말 연출팀 고생 많았지만 폐건물을 찾아서 저희가 미술을 해서 이제 쓴 다음에 그 집주인은 허물어 주시기를 바랐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촬영을 다 끝내고 화재 장면을 끝내고 물론 소방서 다 이제 다 대기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촬영을 마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화재 조사하는 장면을 찍고 저희 총 촬영이 다 종료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허물고 이렇게 다 끝나서 뭔가 그 허문 공간을 봤을 때 아 진짜 영화가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릴게요. 역시 조금 주저가 되시나요? 제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봤고 저도 이제 장손이고 장녀여서 굉장히 보면서 이제 또 여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아까 디테일 얘기해 주셔가지고 할머니 집 가면 나오는 그 꽃무늬 컵에 되게 웃으면서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는데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화를 보는 동안 화재 장면도 그렇고 불의 이미지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초반에 이제 할머니가 그 장미꽃 시든 장미꽃을 잘라서 이제 그 넣는데 그게 혹시 그 뒷부분에도 이제 상여 태우는 장면이랑 그리고 절에서 이제 영상사진 태우는 장면 화재까지 이제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제 쓰시면서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으셨는지 불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성진 그 역할 하셨던 배우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성진이라는 그 사람이 장례식장 앞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 서 있고 그다음에 고모부의 병실 앞에서도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햇빛을 가리면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약간 이런 회피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은지 아니면 이 이후에 어쨌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좀 열린 결말로 저희가 상상하게 이제 끝내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이후에 이 가족이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때부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이 커진다. 네, 억눌러 있던 무언가가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터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또 점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흐르듯이 낡은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은 태어나고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불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사 지낸다는 느낌으로 이 영화를 많이 시나리오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리고 그들이 짊어졌던 모든 낡은 것이든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고 다시 돌아올 건 돌아왔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의 마음에서 쓰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또 발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일상적인 가족 이야기 그리고 유쾌한 장면, 유쾌하지 않은 장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저는 뭐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뿌리 깊은 하나의 어떤 줄기가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자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마 가족이라는 것의 그 어떤 본질적인 지점들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저 또한 이걸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성진이라는 인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손차양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 직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외면들이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끝난 이후의 일들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번 집이에서 그 돈을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 나왔었거든요. 배우님 다시 한번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똑같나요? 지금도 생각은? 네, 성진이가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일단 외면하는 것처럼 저도 아직까지는 계속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성진이가 좀 회피하는 인물이었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좀 이렇게 막 이 대가족 안에서 이렇게 다 억눌려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억눌려 있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삐져나온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 두 분은 이 역할 인물들의 감정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태근은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가 상필의 아버지가 그 태근에게 진짜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출세시키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태근 또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 갔는데 그것도 데모하는데 그쪽에 이렇게 휩쓸리다가 이렇게 막 불구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촌에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법대 가고 이러면 굉장하잖아요. 막 프랭카드도 붙이고 누집 아들 장론 뭐 장손 무슨 대학 법대 입학 막 이러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쳐서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 사진관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두부 공장 많은 둥 이렇게 막 스스로도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걸 좀 회피하고자 술도 먹고 노름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분도 터지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그 돈은 엄마한테 맡겨야 잘 관리도 하고 아니 그 서울에서 살아라 할 때는 또 집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어요. 그 말려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이 없어 세상에. 이제 좀 살아볼 뭔가 좀 만져볼까 했는데 없네요. 네. 제가 아마 주인공만큼 회차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워낙 일이 없다 보니까 그때 스케줄 열었더니 첫 장면 두부 들고 가는 장면만 나흘 찍었어요. 그날 이제 뭐 다른 장면 찍고 날씨 좋은 날 찍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촬영장에 계속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약간 너무 리얼 연기다 보니까 내가 연기를 하고 있나? 어느 날은 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뭐 주어진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자주 이제 모니터를 해줬는데 계속 제가 고개를 이렇게 약간 몇 도 정도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보다. 제가 의도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며느리라는 저도 사실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신 집에서 이제 살아봤는데 저절로 뭔가 입을 다물게 되고 이게 몸가짐도 조심스럽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그 아주 환경이잖아요. 이제 말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좀 활개를 펴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D열 13번쯤에 앉아 계신가요?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12번이시구나. 네. 제가 경북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사투리가 이건 네이티브가 썼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고, 또 제목이 장소원인데 이게 크게 보면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물론 이제 성진이가 어떤 주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장손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고르신 이유 궁금합니다. 저 또한 고향이 대구고요. 네,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네,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서울로 떠나게 됐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경주 대구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뭐 일본어든 저 구수한 사투리든 오히려 만석 선배랑 그런 얘기 선배님들이 그런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더 사실 더 심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절했던 기억이 나고요. 장손이란 제목을 생각했던 이유는 이 영화가 가지는 분위기 그리고 집안의 매너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간단한 단어들을 찾다가 장손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 단어로 오랫동안 촬영을 해왔고요. 개인적으로 또 이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순환 그리고 아들에게 아들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뉘앙스들 그런 것들이 장손에 담겨 있으면서도 좀 뭔가 비꼬는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복잡 미묘한 제목인 것 같아서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재는 좀 더 계절이 지나가는 이 한 자리에서 지나가는 가족들이라는 의미에서 하우스 오브 더 시즌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릴게요. D열 10번 한번 가볼까요? 네. 원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D열에 와서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대구 바로 밑에 사는 출신이라서 너무 리얼해가지고요. 어떻게 내 이야기를 감독님이 두부공장 빼고는 다 하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리얼한 영화였고요. 특히나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골에 보면 꼭 저런 분이 많아요. 집안 뭐 오빠라든지 정말 경멸할 정도의 그런 집안 오빠들이 참 많았었고요. 너무 싫은 사람들. 선배님 사과하세요 빨리.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연기를 리얼하게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반갑기도 했고요. 일단은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는 이제 해수 차미경 배우님이 얘기한 이제 성진이한테 얘기한 믿지 않으면 다 나빠 보인다. 그 말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결국은 할아버지는 그래도 마지막에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두부공장에 들어가지 않고 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 남동생과 부인은 누나를 왜 믿지 않았을까? 돈을 이렇게 엄마한테 보내고 통장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누나는 그래도 남동생을 장가 보내려고 좋게 얘기하고 좋은 뜻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고 함께 일을 도와주고 어쩌면 같은 식구인데 왜 믿지 못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건 감독님께도 들어보고 네. 오만석 배우님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배님 뭐죠 혹시? 네. 그 누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종교에 굉장히 좀 심취되어 있는 분이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좀 많이 이제 또 많이 내놓는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돈 벌면은 다 그쪽으로 다 가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을 가지고 누나하고의 신뢰 관계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영화를 보면 각자 진술과 주장만이 있지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믿지 못하냐고 말씀하신다면 좀 더 관객분께서는 해숙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해숙의 편의 입장에서 보신 거잖아요. 저는 모든 관객들이 각자 입장에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보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영화가 좀 완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완성을 했고 영화를 보는 방식이 또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식과 또 유사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만들어서 사실 각자의 입장에서도 이해될 수 있게끔 어떤 선인도 악인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을게요. 저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강성호 그 배우님하고 오만석 배우님은 제가 그 오계질에서 배웠었는데 여전히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강성호 배우는 그 성진이라는 역을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일 텐데 그거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연기가 심취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취해서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연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성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지, 마지막에 그 돈을 아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걸 고모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었는지.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끝에 할아버지가 눈이 오면서 길을 걸어갈 때 엔딩 장면에서 저 마지막에 끝에 약간 쿠키 영상이 있어서 그 돈을 들고 와서 불탄 고모네 집을 다시 지어주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모에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정말요? 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저치 계속 외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일단 그건 계속 저도 여러 번 더 보고 경험하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싶고, 이 역할을 심취까지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어떻게 잘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감독님이 옆에서 계속 이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다 옆에서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계속 잘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괜찮아요? 그 통장에 있는 돈이 과연 고모의 돈이라고 또 확실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가 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손의 진짜 큰 매력은 어느 세대 혹은 남녀 어떤 위치에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는 인물도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달라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집이 시간이 이제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요. 부국제 와가지고 이제 영화 장손 집이를 하고 이제 마지막 집이고 관객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서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끝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민영 배우님부터 들려주세요. 네, 또 오늘까지 이렇게 영화를 또 그리고 장손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손 제목에 대한 질문도 계속 있지만 저희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가부장적인 제목 말고 좀 포괄적인 제목이 어떨까 다들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막 이렇게 상금도 걸고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또 이 영화의 내용과 와닿는 내용이고 장소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딸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1인당 온 가족을 데리고 모시고 극장으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공들여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장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으로서 앉아서 봤는데요. 이 영화가 막 유쾌하고 막 되게 재밌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앉아서 좀 먹먹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 영화는 반성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저희 아버님도 치매로 이렇게 돌아가신 지가 좀 되셨는데 오늘은 유난히 마지막에 승필이
눈이 내리는 그 이제 치매에서 산으로 가면 끝이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울컥하게 이렇게 저한테 오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돌아가시면 이게 언제 개봉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영화 좀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영화제 와서 세 번째 GV를 하면서 세 번 영화를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볼 때마다 정말 색다른 것 같고 이 영화가 정말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주변 분들께 많이 같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홍보 부탁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장손의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행사는 이제 마지막 종료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극장에서 같이 보는데 뭔가 한 마음으로 스크린을 보면서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되게 저 혼자 되게 낭만적이고 센티멘탈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나중에 또 개봉 때든 영화제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서 인사드리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일단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안전을 위해서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하시고 퇴장하실게요.